유사시 적 지휘부의 깊숙이 침투해 참수작전을 수행하거나 핵시설 등을 장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육군 특수임무여단이 최근 개조한 침투용 수송기 MC-130K를 이용해 지난 12일 미 공군기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전후로 전술핵 폭파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국군 특수임무여단이 미군 특수부대용 수송기와 함께 미 공군기지에서 연합훈련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14일 미 공군은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가 지난 12일 미주리주 세인트조셉에 있는 로즈크랜스 미 공군 주방위군 기지 내 항공수송전술훈련센터에서 아칸소주 다마스쿠스 리틀록 공군기지와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 파견 요원들과 고등전술 항공승무원 과정에 참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홈페이지는 MC-130K 수송기와 미군의 C-130 수송기가 활주로에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AATTC는 미 해군 육군의 세계 최정상급 특수부대인 네이비실과 델타포스, 대북으로 등 특수부대 전용 전술훈련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MC-130K는 한대 참여했으며 특수임무여단의 참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수임무여단은 2017년 말 특수전사령부 요원들로 창설됐습니다. 이 특수임무여단은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언급할 만큼 북한의 지도층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MC-130K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한국군이 보유한 C-134대를 특수침투용으로 개조해 지난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21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한미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MC-130 특수수송기는 기존의 C-130H 수송기의 열추적 미사일 회피 기능이 있는 적외선 지형 회피 레이더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등 특수전 장비를 탑재해 악천 후에도 75m 이하 저고도로 침투 작전이 가능한 수송기입니다. 국민의힘당의 지도부가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성상납은 사생활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 때문에 정가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 중진들의 성추행 사건에 코너에 몰린 상황에 큰 탈출구를 마련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14일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두고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두고 수준 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강원도 원주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성상납을 받는 것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며 지적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여권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이에 대한 당의 조치를 문제삼아 역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여서 전혀 모르고 사생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듯한 표현으로 이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라는 것이 창피하다라며 이런 수준 이하의 선수들을 강원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인 14일 미국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 방탄복을 입은 괴한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백인우 월주의와의 관련성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과 MBC 뉴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뉴욕주 북부 버펄로의 슈퍼마켓에 군복 스타일의 옷에 방탄복까지 입은 괴한이 소총을 갖고 들어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괴한은 총격 범행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버펄로 시장은 13명이 총격을 받았고 이 중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 이정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슈퍼마켓 주차장에 들어온 목격자들은 지역 매체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백인 남성이 검은색 헬멧을 쓴 채 소총을 들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캐파트는 그 남성은 자신의 턱에 총을 대고 서 있었다면서 그는 헬멧을 벗고 총을 떨어뜨린 뒤 경찰에 제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버펄로 도심에서 5km 떨어진 총격 현장은 대부분 흑인들이 사는 주거 지역입니다.
경찰은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고 수사가 초기 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인종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일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켓 총격이 백인우월주의 이념에서 비롯됐을 가능성과 용의자가 온라인에 성명을 올렸을 가능성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격은 지난해 3월 콜로라도주 볼더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지 1년여 만에 벌어졌다고 AP는 지적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에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버펄로가 고향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버펄로 식료품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방 당국에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메릭 갈런드 연방 법무부 장관도 총격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테이프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 100여 명이 몰려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당 슈퍼마켓 체인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무연고인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공세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며 불체포 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내 지도부는 불체포 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달라며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주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정안에 대해 당대표가 말했는데 그제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번 일요일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국면에 불체포 특권 개정을 띄워 여론전에 나서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눈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고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방탄용 출마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만 해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김혜경 씨 횡령 등 셀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전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했고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특히 친문단체가 고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엔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들까지 소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삼선 중진 박완주 의원의 보좌진 성추문을 비롯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 김원희 의원실 보좌관의 성폭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 다른 재선 의원의 성추문 논란 등 당내 성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의 압도적 차이로 단독 입법 추진이 쉽지 않은데도 불체포 특권 폐지에 나서자 여론전에 따라선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일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불체포 특권 폐지 범위에 뇌물과 같은 비위나 성추문 등을 명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코로나19 확진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주요 방역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면서 조만간 확진자 격리 의무화 유급휴가 지원도 함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최대 7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으면서 또 지자체로부터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인사는 축하한다. 코로나 막차 탔네 하고 친구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 이러한 축하를 받는다고 합니다. 별의 별 축하를 받는 것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력이 대단히 위력적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일 하루에만 신규 발열자가 3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사망자도 15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치료법을 몰라 약물 부주의 사용으로 숨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9만 6,180여 명의 유혈자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누적 발열자는 82만 620여 명이며 이 가운데 49만 6,030여 명이 완쾌됐고 32만 4,55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14일 오후 6시 현재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발열자가 12일 1만 8천여 명, 13일 17만 4,400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민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진단 키트마저 없다 보니 발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가 감염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열 등 증상만 나타나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염자가 수 1에서 수주에 달하는 잠복기 동안에도 대책 없이 다른 주민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은 현 방역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사람들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한 데로부터 약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이 지난 12일 오전부터 지역별로 완전히 봉쇄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거주단위별로 격폐된 데 이어 엄격한 전 주민 집중 건병 검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134만 9천여 명이 위생선정과 건병검진, 치료 사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군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정무원 등 지도층이 개인적으로 구비한 여유약품 기부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올바른 치료 방법과 위생 상식을 알리기 위한 선전을 펴고 있으며 격리 봉쇄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물자 보장 사업을 강화했다고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루머 아닌 루머성 보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언론의 보도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최근에 푸틴의 측근이 제공한 비밀 녹취가 공개되는 등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잡지 뉴라인즈는 익명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신흥재벌이 지난 3월 중순 미국의 한 벤처 투자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에 걸려 매우 많이 아프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신흥재벌은 당시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관련 수술을 받았다면서 그가 세계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 한 명의 미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모두 푸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 우리는 모두 더 이상의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암이나 쿠데타 등으로 사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라인즈 측은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관계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들도 14일 현지 시간 이 보도를 대거 인용했습니다. 전날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암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을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이미 진행 중이며 전쟁이 8월 중순에는 전환점을 맞고 연말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선도 반 푸틴 성향의 제너럴 SVR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 크렘린궁 내부자가 푸틴 대통령이 암이 있으며 최근 검사에서 확인된 문제도 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전승절을 앞두고 수술을 연기한 바 있으며 수술 날짜를 논의 중인데 긴급한 것은 아니지만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시간은 새벽 1시 2시로 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너럴 SVR 텔레그램 채널은 수술 등 상황에 대비한 푸틴 대통령의 대역도 준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과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의 면담 때 어색한 자세로 탁자를 꽉 잡는 모습 등을 놓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워왔었습니다. 날씨가 춥지 않았던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장에서 두꺼운 모직 담요를 무릎에 두르고 앉아있는 모습도 이런 추측을 키웠습니다. 또한 매년 직접 출전했던 아이스하키 경기에도 영상 메시지만 보내면서 건강 이상설을 부추겼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의 부은 얼굴이 암 치료제로도 쓰이는 스테로이드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고 더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